거짓말 안 하고 스튜디오 온 사방에서 육수 냄새가 여러분 진짜 레전드입니다. 계속 들어가 진짜.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의 3대째 내려오는 역사의 맛을 자랑하는 노포 맛집의 무형문화재급 정성 가득 잔치국수. 오늘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셔야겠어요. 시골 할머니의 비법 양념장까지 갖고 왔어요. 바로 가시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배달받은 부추예요. 이 친구가 아침에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우리 저번에 바질 편도 그렇고 깻잎 편도 그렇고 미온수 기억나시죠? 시들시들한 애들을 온수 1과 냉수 1의 비율로 미온수를 만들어서 세포 벽들을 확 하고 열어준다는 그런 방법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에 세포를 확 열어주고요. 수분을 안으로 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추들이 보시면은 애들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보세요. 얘가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그쵸?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있죠? 그만큼 지금 많이 땡땡한 상태예요. 아까는 쭉 쳐져 있던 애들이 지금은 땡땡하게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땡땡한 친구들을요, 물기를 한번 싹 털고요, 이 꼬다리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손질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바로 가시죠. 오, 땡땡하고 아주 찰져. 그리고요, 여러분, 부추 쓰실 때 이 부분, 끝부분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끝부분이 진짜 깊은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잎도 그렇지만 이 끝부분도 독특한 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안 드시면은 정말 아깝거든요. 즐겨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기가 작으니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겠지만, 진짜 큰 부추 같은 경우는 맛 때문에 안 쓰시고 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육수만 뽑는다든지.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넣어주시면요, 두꺼운 부추 같은 경우는요, 세로로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어주시고요. 세로로 칼집을 다 내주셨으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잘라주시면은요, 끝부분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향을 즐기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향이 중요한 재료는 어떻게 보관한다?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요리 중간중간 보관하시는 게 센스이자 필수겠습니다. 아셨죠? 스텐팬 예열 포인트는 뭐다? 삼식입니다. 삼식이 잊지 마세요. 3분 히팅, 2분 레스팅. 뭐 팬이 크면은 5식이까지도 되겠지만 요 정도 두께의 셰프팬은 3식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고 절제된 맛을 최고의 방법을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배웠던 건어물 다시 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갖고 와봤어요. 자, 3분 정도 히팅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눌러붙고 안 붙고 이슈가 아니라 열을 고루 돌게 하는 거가 좀 포인트라서요, 그렇게 해보려고요. 자, 불을 끄고 2분 레스팅이라고 했죠? 자, 다시 올려볼게요. 자, 불을 약불로 내렸어요. 원래는 약간 촉촉한 건어물로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식이니까 황태로 보여드릴게요. 황태가 좀 기니까 쪼개야겠지? 쪼개보자. 꼬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요, 약불에서 뭘 하겠냐? 약불에서 마이야르를 내줄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나요? 안 미쳤어요, 여러분. 약간 중약불에서 마이야르를 내줘 볼게요. 타기 직전까지 고소한 갈색이 돌 때까지 해볼게요. 중약불입니다. 그냥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맛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나도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나도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일본에서는요, 히모노라고 그러잖아요. 히모노로 다시를 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야를 내서 육수를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쪽 가루 보시면은, 가루 같은 애들은 다 찻빛이라 그러잖아요. 갈색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이대로 육수를 내시면요, 진짜 구수하게 맛있는 육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연기가 살포시 나고 있어요. 이러면은요, 바로 상태를 보세요. 무서워 하면서 상태를 보시면은, 이 색 보이시죠? 이 색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색이 포인트다.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원래는 뭐 볏짚에다가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건조품이니까요, 반촉촉한 상태가 아니니까 짧은 시간만 이렇게 직화가 아닌 간접불로 진행을 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이쪽 보면은 마이야르가 좀 올라왔죠? 이대로 육수를 우려내겠습니다. 좀만 더 해볼게요. 이쪽은
아주 좋아요.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야르 죽여주죠. 자, 이 친구도 한번 해봅시다. 머리까지 다 쓸 거예요. 싹 써야 국물이 푸짐하게 우러납니다. 직열로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열로 마야를 내준다. 재밌죠 여러분? 나는 더워. 바깥 체감온도 39도야 여러분. 에어컨도 안 켜고 지금 구독 알람 해주세요. 자, 이제 슬슬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올 때가 포인트예요. 오, 딱 타기 직전이네. 너무 좋죠? 마야르가 올라왔어요. 자, 다시 바닥을 딱 적당한 찻빛이 돌 때가 가장 맛있는 포인트입니다. 기름이 없죠? 또 이렇게 건조되어 있을 때가 가장 맛이 응축되어 있을 때잖아요. 아시죠? 그 중국에서 그 건조 홍합이나 건조 조개로 그 국물 다시 내는 거 아시죠? 진짜 맛이 엄청 응축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육수만 내고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불 좀 줄여볼게요. 타면 안 되니까. 타면은 나 힘들어. 물론 스페어가 하나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준사장 힘드니까 여러분. 어우, 너무 좋아요. 딱 타기 직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진짜 검게 그을린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 단계로 바로 가보시죠. 자, 그리고 육수를 내볼 거예요. 다시마를 큰 거 한 장 준비했어요. 양은 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만 다시마 낼 때 아시죠? 이렇게 횡으로 썰어야 이쪽에서 육수가 많이 뿜어져 나오죠. 다시마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 자, 온수로 갖고 왔어요. 성질이 급해요. 여기서 딱 5분만, 딱 5분이에요. 딱 도도 말고 돌도 말고 5분만 끓여주겠습니다. 중강불로 5분이에요. 5분 이상 해버리면은 끈적한 애들이 나와서 맛이 탁해진다,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잔치국수 만들 때 멸치 닭병다 무시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멸치 닭병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멸치 닭병다는 안 쓰고요. 오늘은 컨셉 중이니까 멸치 닭병다 없이 그냥 일반적인 애들로 진행을 해볼게요. 물론 염도는 미원 같은 걸로 잡아주세요. 아셨죠? 미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마의 크기라든지 얇기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빼주거나 그러한 방법도 있어요. 무조건 5분이 아니라요. 자, 불을 꺼줄게요. 5분 다 안 지났는데요. 이게 미끄덩미끄덩 한 걸 보니까 얘네가 다 맛이 우러져 나온 것 같아요. 하나씩 건져줄게요. 미끈미끈한 걸 보니까 다 나온 게 맞네요. 그래서 계속 우려버리시면은 어떻게 된다? 미끈덩 천지가 되는 육수가 나와버립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디포리도 넣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엄마가 똥 따라고 시켰으면은 그거 써야지. 안 그래요? 아깝잖아. 할머니가 챙겨줬어.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준스비스트로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국수 만드는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제안 드렸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거기에 약간의 단맛을 추가해주고 싶어서요, 양파도 반 개만 들어갈게요. 양파 보시면 어떻게 썰었어요? 종으로 안 썰고 횡으로 썰었죠. 여기서 맛들이 한번 싹 나오라고. 그쵸? 원래 파도 넣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양파 썼어요. 자, 그리고 대가리 먼저 들어가지고 온 집이 지금 환기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이야르 된 황태포에 이 황태 냄새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지금 온 집안에. 자, 머리부터 꼬리까지 싹 넣어주고요.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라고 기준은 없고요. 원물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양파가 투명해지고 이 살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해봅시다. 아셨죠? 그리고 맛내기는 뭐다? 미원하고 정 부족하다. 멸치 다 뿅 다 쓰세요. 멸치 다 뿅 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쓰고 안 쓰고 맛 퀄리티가 확 차이나. 너무 좋아요. 살도 고명으로 쓸게요 여러분. 여기서 맛을 좀 더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힌트! 삼투. 그쵸? 바로 이해하셨죠? 삼투압을 이용해서요, 얘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입자 안쪽에 있는 맛들을 싹싹 뽑아낼 거예요. 저는 맛 소금을 추천드려요. 살짝만 넣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맛소금을 살짝 넣고 싹 한번 우려내 볼게요. 진짜 맛들이 확 하고 뿜어져 나와요. 다시마 단계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다시마 단계에서 해버리면요, 들이 얼쑤 좋다고 다 나와버려서 다시마 단계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야채나 생선 육수 낼 때 쓰시면 좋겠어요. 오늘 살이 아까워서, 사실 내가 단백질을 오늘 좀 많이 안 먹었거든. 단백질 채워야 되니까 이 살도 다 한번 써볼게요.
너무 진하고 그윽하네요. 양파도 싸게 투명해졌으니까 적당히 다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여기서요, 소금 간과 미원으로만 간을 해보실게요. 먼저 미원을 좀 넣고요. 소금도 좀 넣고. 이런 조미료 없이 자연 물로 여러분 가게에서 먹는 잔치국수 맛 안 나와요. 그게 팩트예요. 조미료 없이는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맛들을 싹 한번 교환해주고요. 이게 한번 맛을 볼게요. 와, 완전 이게 찐이지. 이거 죽죽 찢어가지고 토핑 얹으면은 와, 죽이겠다, 그쵸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맛을. 와. 좀 덜 짜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부터 비법 양념장 보여드릴 거니까 우리 그 미원하고 소금 조금 넣었다고 맛이 확 변해. 조미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멸치 닭병 다 필요 없겠다. 요걸로 끝이다. 자, 저는요 이제 양념장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소면 한번 삶는 거 보여드리고 바로 먹방으로 가실게요. 완벽해. 최고야. 자, 다음 단계로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은요 제가 최고의 소면 삶기를 가져왔어요. 오늘의 핵심 부분이고 초간단이니까 한눈 팔지 말고 꼭 보셔야겠어요. 일단 뜨거운 물로. 자,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오늘의 포인트, 1분 삶고 1분 불리기. 아셨죠? 1분을 삶고 1분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분을 끓는 물에서 바글바글 해주시고요.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스패츌러로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불 조절하시고 1분. 최고의 소면 삶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너무 간단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분이 지났고요. 이대로 불을 끄고 1분 타이머를 했어요. 이렇게 저어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딱 그냥 불려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세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빨리 들고 뒤로 이제 물버리러 뛰어다녀야 되니까 지금 제가 붙어있는 거예요. 자, 갑시다. 빨리빨리. 또 한 가지 많은 셰프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전문점의 비법은 여기 있어요. 바로 얼음물인데요. 이렇게 냉국수 계열이 있는 업장에서는요, 애초에 냉 트레이가 있어요. 한 반쯤 물이 이미 아침 출근할 때부터 얼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깃함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잔치국수를 해도 어떤 걸 해도 아무리 뜨거운 국물 베이스여도 이런 식으로 아이스 샤워를 한 다음에 토렴을 한 후 내놓는 게 가장 쫄깃한 면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별거 아니지만 이 면의 마지막 그 질감 있잖아요. 딱딱한 질감과 쫄깃한 질감이 여기서 갈린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잔치국수집에서 빨리 내놓는다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내놓은 집과 하고 내놓는 집의 그 쫄깃함의 맛의 차이는 이 면을 차갑게 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거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잔치국수 내놓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잔치국수 육수 따로 토렴하신 후에 내놔보시면은 너네 집 국수는 뭐 다른 걸 써?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걸 쓰는데 마지막에 이 공정 하나를 추가하고 따뜻한 토렴을 해서 먹는다. 냉소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냉우동, 냉메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물기만 짜서 손님상에 내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별거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이 마지막 퀄리티를 극과 극으로 가르니까요. 이제 손이 마비되고 있어. 먹방만 남았으니까요. 바로 먹방으로 가보시죠. 이제 손이 시리다야. 자, 이거는 진짜 맛집에서 직접 배워온 황금 비율 양념장입니다. 사실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별거 없기도 별거 없고 진짜 좋은 재료를 써야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배합 비율을 아무리 연구하신다고 해봤자 만드시는 분들의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다 돌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재료를 쓰시는 게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갈아온 마늘을, 이럴 때가 제일 슬퍼. 손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골 참기름을 비율대로 넣어주고요. 비율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쪽파를 넣어도 상관없고 실파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실파가 좀 남아서 실파는요, 이 몽땅 때려 넣은 애들의 부피 비율로 절반 양을 넣겠다는 느낌으로. 실파와 쪽파 나름의 맛에 액센트 차이가 있으니까요, 실파가 좀 더 우아한 향이 나죠. 쪽파는 강렬하고요. 그쵸? 여러분 취향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실파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파와 쪽파의 차이는 자막에 달아둘게요. 자,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한번 섞어주고요. 정말 맛있는 비율이니까요, 한때 일본 친구한테 이걸 가르쳐줬더니 이거에다가 뭐 다 찍어 먹더라고요. 찍어 먹기도 하고 비벼 먹기도 하고 난리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굉장히 맛있는 비율이니까 좋은 재료로, 재료가 다한다, 비율이
물이 다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재료가 다 합니다. 자, 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용기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할게요. 자, 바로 먹방으로 가시죠. 자, 하이라이트예요. 거짓말 안 하고 스튜디오 온 사방에서 육수 냄새가 신선한 부추를 국물 냄새가 퍼져요. 부추의 향이 여기서 확 하고 올라옵니다. 손 씻고 왔어요, 여러분. 와, 준수비스트로에서 제안드릴 최고의 한여름의 별미 잔치국수입니다. 먹어볼게요. 직접 발라냈어요. 우리 육수도 내고 고명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고 한여름에 단백질을 못 참지. 먹어볼게요. 한번 담갔다가 먹는 센스. 우후. 너무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지. 다시 담갔다가 쏙 빼고. 왕거는 잠깐 남겨놓읍시다. 얘네들도 빼고요. 국수를 풀고요. 와, 국수 양은요 너무 많죠. 기분 탓이야. 200g 했어요. 200g. 내가 배고파서. 국수는 배가 또 빨리 꺼지잖아, 여러분. 한여름 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 알람하시고. 멸치국수 아저씨처럼 먹어볼게요. 우와, 그렇죠. 이 투명한 감. 일본에서 손님 오셔가지고요. 소면을 좀 선물을 받았어요. 한국 소면하고 좀 약간 두께가 다르죠. 좀 더 얇죠, 그렇죠? 바로 먹어볼게요. 코에서 입에서 육수 냄새가 와, 미쳤어. 아, 침 나온 거 봐. 황금다대기가 있으니까요. 두 입까지만 먹어볼게요. 와, 이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여러분. 오, 부추 묻혀서. 부추향이 미쳤어. 한 입만 더 먹고. 자꾸 더 먹는데. 와, 너무 좋아. 여기서부터는 양을 여러분이 감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겠어요. 나는 한 스푼만 먼저. 이래도 짜요. 아셨죠? 다대기를 또 풀어야 또 잔치국수 아니겠는금. 그쵸? 이 다대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좋은 재료가 다 하니까 좋은 재료로 사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추를 얹고요. 느껴지시나요? 이 느낌? 와. 맛이 확 달라져요. 진짜 깊은 황태 국물에 이 황금 비율 다대기가 쏙 들어가면은요 맛이 확 하고 더 우아해진다고 할까? 복잡해지겠죠. 자, 와, 멸치국수 아저씨. 아, 진짜 진하다. 와, 진하다가 아니라 찐해요. 찐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찐한 한여름의 준수비스트로 최고의 잔치국수다. 와, 꼭 해서 드셔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먹어봐야 돼, 이거. 와, 진짜 맛있어. 나 국물 한 번만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어. 이래도 되는 거임? 와, 마지막 한 입까지 미쳐서 입에서 날뛰는 향. 와, 진짜 야, 너무 맛있다. 이걸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을까? 넣어볼게요. 어두육냐. 야. 와, 국물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와, 너무 맛있어.
와, 국물이 진짜, 와, 너무 깊어. 할머니 집 가면 계속 면 주잖아. 그 기분이야, 나 지금. 배부르드려. 계속 들어가. 맛있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긁어 먹게. 아, 국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국물이 진짜 예술이에요. 와, 국물이 진짜 예술 중에 예술입니다. 아, 진짜 배불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도 최고의 요리로 다시 만나요. 구독 알람 잊지 말아요.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진짜 재료는 간단한데 몇 가지 조리 포인트만 가져가니까 진짜 두 눈 휘둥그레질 정도로 깊은 맛의 그런 육수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꼭 진짜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멸치나 디포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셨죠? 자, 오늘의 짤막한 인생 이야기. 위대한 올림픽 영웅인 마이클 펠프스도 우울증을 겪었어요. 이런 약간 자극적인 주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울증이 뭘까요? 저는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정신증적인 그런 질병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역경이나 장애물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시련이 내 인생의 쓰나미처럼 다가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러한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정말 무력감마저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큰 좌절과 상실감에 빠지곤 하는데요. 내부의 요인이든 외부의 요인이든 이러한 굉장히 큰 에피소드를 겪고 나면은요, 동굴로 빠지고 정말 심연의 나락 속으로 굉장히 큰 우울감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요, 많은 일들이 인과가 얽혀서 생긴 일도 있겠지만 인간의 암도 정말 교통사고처럼 일어난다고 하죠. 이러한 인생의 시련도 단순히 운이 나빴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약점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상기를 시키는 게 좋겠고요.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벤치든 등에 기댈 곳이든 좋으니까 잠깐 숨을 돌리면서 세상과 사람들과 나와 그런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리프레시도 좋겠고요. 우리 감정일기 항상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내가 겪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도 만나고 리프레시도 하면서 주변의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모으는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인생의 이런 네거티브한 에피소드는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의 성장을 위한 그러한 에피소드일 뿐이라는 거 계속 가다듬으시면서 마음의 감기일 뿐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요,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님의 코멘트를 참고로 했고요.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따뜻한 이야기를 보는 것도 몸의 보양을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활력과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컨텐츠 보고 계시죠? 마음 따뜻한 음식, 마음 따뜻한 글, 마음 따뜻한 풍경, 경험, 작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너무 처져 계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예쁜 식기가 한가득 소녀 식탁에서 여러분의 주방을 꾸밀 예쁜 식기 모아놓고 있어요. 더보기 링크 달아놨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러 잠깐 준사장도 가게 문 닫고 쉬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마음 가득 행복 넘치는 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